소개받은 김영희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가벼운 주제입니다. 사실은 우선 정부에서 이 분야를 투자할 의지가 있고 여기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모여 있어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연구를 많이 하면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예산 연구비 주고 연구 많이 해서 결과가 나오면 논문 쓰고 말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어디론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창업이 그중에 한 브랜치인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인더스트리가 새로운 분야로 바뀌고 혁신이 이루어질 때 제일 빨리 이 인류에 도움이 되도록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디언스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가지고 슬라이드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골라서 할 거니까 다는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대학원 학생들 용입니다. 진로 고민 다 하시죠? 박사 받으러 다 왔어요? 우리 학생들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느낀 게 이렇게 이 젊은 학생들하고 새로운 분야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 모임이 너무 포멀해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안 쳐다봐. 대학원 학생들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진로 고민하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지난달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대학원 학생들한테 이 리더십 강좌 쪽에 제가 썼던 그 부분 앞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진로 고민 이거 보면 저한테 상담한 학생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대학원생들 조금 봐야 되는 게 진짜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분 계시. 또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으면 어떡해. Do we have anyone who can't speak Korean? 그 다행이네요. 이제 이게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갔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뚜렷한 목표도 없고 앞으로는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냥 친구 따라서 흘러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사람을 손 들어보세요. 둘 다 안 들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이거 말고 제3의 선택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예요? 김연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1등은 오랫동안 어떻게 저렇게 잘했을까? 엄마가 시켜서. 이게 누구예요? 이거는 박세리. 골프 해가지고 세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세리 때문에 여자 골프를 세계를 제패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됐을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엄마가 시켜서. 이게 엄마가 있었다. 저도 좋아서 했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 데리고 다니면 했잖아요. 그죠? 야,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얌전해가지고 연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버지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때려가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누구예요? 조성진. 이 사람도 피아노 잘 쳐가지고 이 사람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지가 좋아서 해달라고 해서 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정말로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이유. 가수는 이 사람도 고생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누가 부모가 뭘 어떻게 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좋아가지고 이게 다 성공한 사람 보고 자꾸 지갑이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게 이 사람들이 뭔가 크게 이룬 사람들이 전부 이 두 사람은 아까 그 앞에 두 사람하고 또 조금 다른 케이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어려서부터 했어요. 여기 계신 대학원 학생들은 기회가 없죠, 이제. 지나갔잖아, 이거. 남의 얘기야, 남의 얘기. 아, 그러면 할 게 뭐가 있어, 이게? 할 게 좀 있다고. 이 사람 누구예요? 이민화. 얼마 전에 작곡한 우리 이민화 박사. 메디슨 밴드를 박사학위 다 받고 가서 회사 만들어서 한때는 중저가 초음파 진단기에 그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삼성 메디슨 이 흘러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삼성 메디슨 하고 또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죠, 이 사람은. 인바디라고 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이 기계하는 거, 이 사람도 카이스트 졸업생인데, 이 박사학위 하러 미국 가서 박사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사 만드는 거죠. 잘해요. 이것도 회사가 꽤 커졌어요. 이 사람은 더 모를 것 같은데, 김철환 박사라고 우리 이 사람도 창업을 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는 사람이고, 마찬가지 이 사람도 회사를 몇 개 해서 엑시스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으니까 그걸로 자기와 같이 창업하고 싶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김철환 박사가 있고, 이영만 이 사람도 물리과 나온 사람, 우리 물리과 나온 사람인데 마찬가지 자기 기술로 회사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 팔아서 돈 버는 거 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제가 오늘 예를 든 사람은 다 카이스트 졸업생인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안 늦었다가. 그 다음에 이 다음 몇 개 슬라이드는 정부에 계신 분들 좀 봐야 되는데 가셔서 별로 들으시면 안 좋아하시긴 하는데, 이게 작년 CES 라스베가스에서 했던 CES 거기 가보니까 중국 때문에 못 살 것 같다. 미국은 또 관세 장벽해가지고 수입 못하게 하려고 지금 아까 그 트럼프 사진 그래서 요즘에 이 세계가 다 이상하게 돌아가서 일자리 이거는 요번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말을 많이 하지 노력은 모르겠는데 일자리 창출 문제. 이게 17년 데이터 바뀌어서 그 다음 데이터를 내가 못 찾았어요. 찾을 수가 없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많지,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청년 실업이 이렇게 많다고 우리 학생들은 뭐 박사학위 받고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벤처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게 벤처 회사 가라 그러면 우리 내 제자들도 벤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장가 못 갑니다. 거기부터 시작해. 장가 못 갑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이게 이제 어렵다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대기업은 경제 견인하는데 문제가 앞으로 한계가 오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인더스트리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AI도 나오고 뭐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서 뭐 지금 있는 회사 그거 바라보고 앞으로 몇십 년 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혁신은 이것도 신문에서 제가 오해했는데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는 벤처기업에서 많이 만든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는 새로운 일자리,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머저리티가 대부분이 벤처회사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도 애는 많이 썼어요, 정부. 이게 이제 그 정부 슬라이드인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없으니까. 2000년, 2013년 대대적으로 한 게 두 번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이제 창업에 대해서 관심도 제고를 많이 했고 뭐 여파는 있었지만,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 또는 중국과 같은 생태계가 형성이 안 돼요. 안 됐잖아요.
지금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2000년이면 거진 20년 전인데, 근데 이런 걸 지나고 나면 누가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귀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복귀하고 싶은 동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할 때도 진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갔냐 그러진 않고, 그래서 이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방향은 맞아요. 벤처 육성해야 돼요. 방법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투자하고 육성하는 건 시장 경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지금도 안 그러고 있어요. 정부가 다 한다고. 그렇게 해서 잘된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시장 경제에서 그야말로 돈 투자해서 돈 버는 시스템으로 돌리지 않으면 돌아가진 않는데, 뭐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얘기는 엑sit 방법. 아까 저 M&A 큰 회사들한테 가서 M&A가 잘 돼야 돼. 그래야 이제 투자한 게 회수가 되고 이러는데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아요. 큰 회사 보고 왜 회사 안 사냐? 그러면 M&A 할 회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기술 가진 회사 보고 야, 저 쟤가 왜 너 안 사가냐? 그러면 갑질로 기술만 빼가지 회사를 사는데 돈 내고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이제 그 양쪽에서 이런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다. 이런 걸 고치려면 생태계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이, 벤처 생태계 형성이 아직도 안 됐으니까 이거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보시겠지만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안 나오네. 여기 저 회의 많이 하잖아요. 정부의 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회의를 하는데 혁신 성장 대책을 마련한다. 근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저 학생들이 이런 얘기 별로 관심이 없을 테지만 하여튼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런 식이 자꾸 반복이 되거든.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이런 저 81년도에 카이스트 1회 졸업생으로 그 전산과의 교수로 임명이 된 분이 계세요. 졸업하고 이범천 박사라고. 그 양반이 교수를 그만두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큐릭스라고. PC 회사의 컴퓨터. 그 당시 그 회사는 이게 지금도 교수 그만두고 회사를 한다고. 우리 학생들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아요? 이거? 이런 거 해야 돼. 이 양반은 그 하다가 굉장히 성공했었는데 IMF가 완전히 날라갔고, 이걸 집어넣나? IMF 때 완전히 날라갔습니다. 저 회사는. 그래서 지금은 그 메디슨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이런 거 지나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창업하는 걸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 일을 해보니까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요. 우리 교수님들도 이제 좀 보셔야 돼요. 나중에 학생들 창업하고 할 적에. 창업자 문제가 넘버 원 프로블럼. 교수님들 창업을 권장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게 많으냐면 100%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경우의 수가 이게 많습니다. 교원이 창업을 하면 자연적으로 실험실의 연장이 됩니다. 내 실험실 같이 컨트롤도 100% 해야 되고 소유권도 100% 가져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회사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배운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창업하는데 큰 작용합니다. 못합니다. 교수님이 한다니까.
이게 학생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라고 하세요. 무조건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이제 고급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 이것도 회사 해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경영대학교 교수님들은 많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실전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멘토에서 인력이 진짜로 부족합니다. 회사를 만들겠다 그러면 사장 할 사람 어디서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풀이 너무 작아서. 이것도 정부 얘기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많아서 벤처회사라는 건 생겼다가 죽을 때 되면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습니다. 우리나라 벤처회사는. 정부의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거 직원 한 5명 해가지고 정부 프로그램만 해도 한 10년 먹고 삽니다. 그러면 거기 그 경험 있는 애가 나와야 다른 회사에서 뽑을 텐데 안 나와요. 인력이 더 부족해져요. 이게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어나면서 젊은 창업자 부족한 건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도전을 안 하죠. 그래서 교육 체계 문제가 이제 있는 거고 공무원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잖아요, 그죠? 이게 대기업 왜 대기업을 선호하냐고 저도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직장이 안정되고 뭐 이러는데 삼성전자 가면 거기 턴오버 평균 엔지니어들 평균 재직 기간이 5년이 안 됩니다. 무슨 평생 직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ISK가 창업원입니다. 카이스트 창업원. Institute for Startup 카이스트. 교육을 담당할 K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이건 이제 소개입니다. 잠깐 창업원 소개인데 왜냐면 앞으로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 일로 연락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문화 확산, 여기 컬처럴 디퓨전이라고 쓴 게 문화 확산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태계 만드는 거,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해가지고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이거 키우려면 글로벌 마켓을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제 얘기는 지금 시간을 좀 보고. 과제 얘기는 그 창업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랜드런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연구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 결과. 그거를 1년 동안 돈을 조금 줘가지고 1년이 지나면 시제품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연구재단 가면 돈 안 주니까 여기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누구한테 보여줄 시제품이냐면 그 기술을 사갈 사람이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진도를 나가게 만들려고 이런 과제를 했었습니다. 저것도 저렇게서 창업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 프로그램인데 창업 경진대회입니다. 경진대회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아이디어 공유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 발표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쭉 앉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투자자면 저기다 얼마 투자하겠다고 적어내서 그 제일 투자 많이 받은 사람 1등 줍니다. 1등 하면은 1,500만 원 줍니다. 그걸로 회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 그것도 뭐 다 되려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아까 그 문화 확산하는 노력으로서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창업된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안 보시면 돼요. 이게 저 기숙사도 한동 해서 그 창업하는 팀들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돌린 게 한 4년, 5년째인데 지금 회사 창업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문을 닫았거나 그만뒀거나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되는 것들은 투자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받은 게 한 5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기 지금 이그젬플이 몇 개 있는데
현미경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를 만들고 하는 거를 저희 그 창업원에서 멘토링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도와주는데 그걸 조금 이따가 그 회사 2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 K스쿨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학위 전문 석사 학위가 있고요. 또 석사 학사의 부전공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거 경영대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경영대는 저희가 가르치는 이게 커리큘럼인데 자세히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거 슬라이드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여기 있는 코스들은 다 현장에 관련된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경영대에 없는 코스를 하지 경영대에서 가르치는 건 가서 들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굳이 또 똑같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써본 사람 있어요? 클라스? 없어요? 이게 안 쓰는구나. 우리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 회사도. 이게 이제 클래스에서 학생과 학생, 교수와 학생끼리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이 학생 이채린인데 학부 휴학하고 학생 회사 만들어가지고 지금 요 근래에 벤처 캐피탈 파이낸싱 받았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는 한 100개 정도의 클래스에 이걸 쓰고 있고 학교는 한 20몇 개 정도 지금 했는데 이게 빨리 퍼뜨려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지 이제 이것도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이 바쁘니까 물론 이제 여학생이니까 군대 안 가도 되니까 그런 저것도 있지만 남학생이 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또 걸립니다. 이거는 현미경입니다. 물리과 교수님이 우리 실험실에서 이런 걸 했는데 처음에 왔을 적에는 반도체 공정에다가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가져왔는데 반도체 산업은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딴 거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냐 그랬더니 현미경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미경 만드는데 이거 뭐 하는 현미경이냐면 이거는 이걸 눌러야 되더라고요. 이게 생체 살아있는 세포의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니치마켓이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팔려고 보니까 시장이 이제 니치마켓이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요새 똑같은 디바이스를 진단 기능을 AI를 써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AI를 써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로 그 회사는 미국다 만들으라고 저희가 조언을 해서 미국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사람은 박영근 교수인데 보면 학생같이 생겼는데 박영근 교수입니다.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하고 이 학생은 거울 만드는 학생입니다. 창업원에 와서 아까 그 두 케이스는 엔드런 과제로 하나는 엔드런 하나는 그 E5 학생 경진대회에서 나온 거고 이 친구는 창업원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거기서 몇 년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시도를 많이 했다가 이제 거울 팝니다. 근데 올해 16억어치 팔았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냈어요. 이게 거울 이상한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팔고 인터넷에 가면 이거는 제 얘기인데 뭐 그래서 학교 얘기는 이만큼이고 그러면 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이런 걸 하니까 우리 학생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뭐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한 10년보다 딴 걸 했더라고요. 이렇게 저 90년에 카이스트 와서 여기서 창업을 했어요. 이건 제자들이 하고 있고 노벨옵틱스라고 캘리포니아에다 창업해가지고 한번 혼나고 고생 많이 하고 10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년퇴직했으니까
20년대 앞으로 10년 동안 뭐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벤처 캐피탈 하자고 그러는데 누가 그래서 그거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제가 토크 시작한 지 25분 됐습니다. 여기서 그만해도 좀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회사인데 이 얘기만 하고 좀 지나갈게요. 이게 97년 말에 이 사람이 윤창열 경제기획원 장관, 지금 그때 부서 이름이 뭔지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깡듯입니다. IMF 총재. 우리가 부도가 생겨가지고 돈 빌렸거든요. IMF에서. 그래가지고 협약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길바닥에 사람들이 흘러넘칩니다. 이제. 일자리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근무후기 운동했어요. 근무. 우리 집에 있는 애들 돌반지 뭐 다 없어졌습니다. 이때. 그래서 할 수 없이 창업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카이스트 특허 들고 실리콘밸리 가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노벨하고 같이. 여기 우리 실험실에 있던 저런 그 프로토타입 멘트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게 뭐 자세한 말씀은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돈은 못 벌었지만 그 나중에 이게 그래서 회사를 빨리 키우라 그래서 엄청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년 만에 4명 직원이 있던 게 150명으로 됐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300만 불씩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벤처 캐피탈 돈을 받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 별로 그 거품 경제 꺼진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인터넷 버블, 텔레콤 버블 꺼져가지고 우리 손님이 다 죽는 바람에 이게 주가 여기 이게 우리 손님이었습니다. 롯데. 이게 주가가 100분의 1로 되더라고요. 한 1년 만에. 뭐 그런 거를 이제 겪으면서 여러 가지 뭐 나머지 얘기는 별로 안 들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 있으시면. 아직 제가 30분을 다 안 썼으니까. 질문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하나 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것도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차이가 선순환적인 M&A가 되는 데 있고 인재를 빼가는 데도 있고 그런 시장적인 차이도 있을 텐데요. 보통 창업하는 데 어려움 얘기할 때는 외국하고 달리 국내에서는 그 앞트인하고 앞트아웃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안 된다는 거 빼고 다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된다는 거 빼고는 다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하면 된다고 안 했는데 했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동안 했던 거 다 접어야 되는 게 있다는데 얼마나 그게 피부로 와. 그거는 그런 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론 같은 거 그전에 만들었을 때 제가 여러 해 전에 DJI 그 창업한 사람이 홍콩에서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거기하고 카이스트하고 어떻게 이어보려고 했는데 거기 물어봤어요. 우리 드론을 못 날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근데 거기는 보니까 뭐 드론 규제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사고가 한 번 나면 그때 가서 규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때 시장 형성이 다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든 거는 왜 꼭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어드바이스 하고 있습니다. 되는 나라 가서 해라 그러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전부 글로벌 시장을 놓고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의견 없습니까? 근데 질문 없다고 많이 아쉬워하시는데요. 제가 포럼 그동안 보면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굉장히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질문이 많이 있는 거라고. 귀로는 다 듣고 있는데. 듣고 있어요? 굳이 질문 안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왜 지쳐 있습니까? 교수님들이 일을 많이 시킵니까? 저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기다렸지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왔습니다. 네.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으로도 있고요. 네. 교수님 그 역사
이 살아있는 그 강의를 들으니까 일단 굉장히 좀 다가오는 게 많았습니다. 특히 2000년에 했던 얘기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부분이 아까 말씀 들어주신 그 부분만 아니라 출연료 정책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하나도라는 말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정책에 있어서는 진화가 되지 않는 그런 점에서 많은 걸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창업,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만 아까 인류세 강의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폭넓게 얘기해야 될 거를 폭을 좁혀서 경제성과 관련된 또 기업과 관련된 얘기로 축소되듯이 지금도 많은 문제가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 이후 또는 창업과 관계된 토대 이런 거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의식을 좀 확장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좀 말이 길었고요. 대덕에 보면 출연연이 있고 특히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원천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는데 출연연하고 잘 접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출연연의 책임도 큰데 사실은 누구의 책임보다는 그거를 연결해 줄 만한 제도적인 토대 이 자체의 얘기가 참 없는 것 같아요. 해외에 보면은 뭐 SBIR 프로그램이나 STTR 프로그램이나 또는 PPP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정부가 서로 민간의 혁신 주체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얘기가 많고 그걸 계속 진화시키는 반면에 우리는 그 SBIR 제도나 뭐 이런 중소기업 지원하는 제도고 STTR은 학교와 이제 공공 영역을 같이 하는 제도지만 그런 제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관료화가 되고 무용지물화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관료가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끼리라도 그런 거를 잘 해나가야겠다. 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연과 카이스트가 왜 이렇게 따로 노느냐. 예를 들면 애트리에도 상당히 좀 활동적인 연구자들이 많은데 카이스트에도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따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없는 이 현실을 누가 구심점이 되어줄 건가? 이 질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서 연구 활동을 은퇴할 때까지 한 30년 했으니까 제자들도 애트리에도 많고 일단 연구소가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교수나 연구원들이 예산 따라 다니더라고. 그렇잖아요. 같이 오면 돈을 준다 그러면 같이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같이 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슈는 굉장히 많은데 아까 SBIR 같은 거 미국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수십 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5년 이상 하는 게 없습니다. PBS는 참 같네요. PBS는 얼마나 갔죠? 지금 20년 넘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이 생태계를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은 5년 이상 가는 게 다 일몰 사업이고 5년 지나면 이름 바꿔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경제 논리하고 정치 논리 아까 여기다 적어놓은 거 그 얘기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 논리에서 풀어야 될 거를 정치 논리로 풀면 해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한탄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 못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라도 일을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저렇게 우리 학생들이 얌전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저기 질문이 있네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 창업할 때 사실 무서운 것도 있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는 창업할 때 과연 내 전문 지식으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 앞에서 김연아 이런 사람들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가지고 시작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알지. 우리 옛날 정주영 회장님이 그 해보기나 했냐고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그러니까 팀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고 이런 거지. 우선 의지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까 그 거울 파는 애도
처음에는 뭐 엉뚱한 거 들고 갔다가 이렇게 뭐 소독하는 물에다가 뭐 애들 먹는 젖병 소독하는 거 만들겠다고 와가지고 뭐 그런 거 이제 하이테크는 아니니까 그래도 시도를 많이 하더니 이제 그동안을 많이 배워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한 몇 년 내가 수업 연하고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한 몇 년 하는 거 괜찮아요. 제가 저 미국에다 회사 만들었을 때 제 나이가 48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도 했잖아요. 그 학교 휴직하고 가서 했는데 그게 해도 괜찮아요. 그걸 걱정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잃어버릴까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